네, 안녕하세요. Differentiable Augmentation for Data Efficient Gen Training을 발표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쉽게도 이제 실시간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에 질문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이제 Abstract, Motivation, Preliminaries, Main Idea, 이제 그 다음에 Experiments, Conclusion으로 이루어지고 뒤에 코드 설명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걔네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양이 적을수록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오버피팅 되기 때문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디퍼런시어블 어그멘테이션, 디프 어그멘트를 제안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본 입력 데이터와 제너레이터부터 생성되는 페이크 데이터 모두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기법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셋이나 아키텍처 등 여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미지의 수가 적은 로우샷 환경에서도 트랜스포 러닝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고 트랜스포 러닝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걔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고화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걔는 많은 발전을 이제 거듭해왔고 그에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또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추론의 코스트를 줄이는 것에는 집중하고 있는데 데이터 에피션시의 연구는 이제 어느 정도 근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일부 오브젝트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괜히 최대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 1에 보시면은 이제 수를 일부러 이제 줄여서 세팅을 바꿔서 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수가 적으면 FID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FID 나빠질 뿐만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도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오버피팅이 심하게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류 태스크에서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오버피팅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제 겐에서의 어그멘테이션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어그멘테이션이 기존 데이터의 분포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균형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프 어그멘트를 제안하였습니다.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왜 디프 어그멘트와 같이 수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실험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1번 기법은 이제 리얼 이미지만 어그멘테이션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x의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 뒤에 tx를 이제 제너레이터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생성 모델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표 1번에 보시면은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든 IX는 감소하고 FID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강력할수록 성능이 더 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리얼과 페이크의 분포는 이제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실험, 1번 실험에서 얻은 결과에 따라서 2번은 리얼과 페이크 분포를 일치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얘는 이제 1번보다도 결과가 더 나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균형을 깨서 얘가 이제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그림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두 기법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A는 이제 1번 기법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림 보시면 얘는 트랜슬레이션 자체를 학습했고 얘는 컷아웃 추가됐고 여기는 이제 컬러까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아이도 기법을 학습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는 이제 2번 기법의 결과로 이제 T로 이제 변형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맞추는데 이제 변형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는 거의 뭐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앞선 두 실험을 통해서 이제 리얼과 페이크 샘플 모두 어그멘테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도 이제 어그멘티드 샘플의 그레디언트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그멘테이션은 당연히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와 같이 이제 데이터 로드 시점에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트레이닝 타임에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 자체 기법을 계속 보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닝 타임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림 4는 이제 동작 자체를 이제 모델을 이제 시각화한 건데, 여기서 t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펑션으로 이 세 지점에서 다 같은 펑션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각각의 랜덤 시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랜슬레이션이면 얼마나 이동하는지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강력할수록 더 오버피팅을 잘 완화할 수 있고 성능 또한 높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림 6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성능 더 좋고 이제 오버피팅도 더 잘 완화했음을 볼 수 있죠. 데이터셋은 이렇게 5가지 사용하였고요. 근데 모델은 이제 컨디셔널 모델의 베스트인 빅겐과 언컨디셔널에서 베스트인 스타일겐2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메트릭은 이제 FID와 IS 이렇게를, 먼저 이제 128 곱하기 128 해상도의 이제 이미지 넷입니다. 이제 모델은 해당 데이터셋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제 빅겐을 사용하였고요. 디프 어그멘트 정책은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제 단일로 사용하였습니다. 표 2를 이제 보시면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제 수가 가장 적은 이제 25%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가장 좋은 성능 아니고 좋은 성능을 보이고, 100%에서 사용했을 때는 IS, FID 모두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FFHQ하고 엘선 그리고 캣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모델은 이제 스타일겐2를 사용하였고요. 디프 어그멘트 정책은 가장 강력한 이제 컬러 트랜슬레이션 컷아웃 이렇게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의 수는 이제 1K, 5K, 10K, 30K 이렇게 조절을 하였고요. 비교 모델로는 에이다를 사용하였습니다. 얘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어댑티브하게 적용하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기법인데, 이 기법의 경우에도 성능 보시면 성능 굉장히 괜찮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또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법으로 해서 스타일겐 2를 개발한 곳에서 이제 같이 또 이후 버전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표 3에 보시면 다 이제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이 에이다라는 이 모델과 굉장히 거의 성능이 뭐 비슷하거나 더 좋거나 뭐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좀 나쁘긴 한데, 다음으로는 1810과 1800입니다. 이제 모델은 이제 빅겐과 CR 빅겐 그리고 스타일겐 2 이렇게 사용하였고요. 디프 어그멘트 정책은 그 모델하고 데이터 세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두 데이터셋 모두 이제 성능 향상은 모두 일어나게 됐고요. 데이터 세팅에 따라서도 다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데이터의 수가 적을수록 더 큰 향상 폭을 보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로우샷인데요. 최근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풀산 러닝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디프 어그멘트는 트랜스퍼 러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사용하였는데, 이제 100장의 오바마, 그런 피켓, 그리고 팬다 데이터, 그리고 160장의 캣과 389장의 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제 스타일겐 2를 이제 모두 사용한 것이고, 얘네 각각은 스타일겐 2 모델의 트랜스퍼 러닝 기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된 거죠.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FFHQ 페이스 데이터 7만 개로 학습을 시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이제 디프 어그멘트를 적용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트랜스퍼 러닝 하고 이제 적용했을 때보다 안 하고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얘가 또 성능이 좀 안 좋은데, 이 경우에는 얘 오바마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이미지로 이제 프리트레인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제너럴리제이션에 도움을 줘서 이제 성능이 여기가 좀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우샷 생성 결과인데, 이제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았을 때,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결과인데, 이제 이미지의 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는 오버피팅이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림 7을 보시면은 이제 스타일 스페이스에서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로우샷에서도 오버피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입니다.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제 거의 뭐 동일한 이미지가 계속 나오거나 거의 변하지 않는 이미지가 계속 나오겠죠. 결국 이제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오버피팅을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모델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정교화를 좀 더 강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디프 어그멘트만큼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이제 작은 모델이나 강력한 정교화가 적용되었을 때 디프 어그멘트를 적용해도 효과적인지 분석을. 여기 그래프 A를 보시면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여서 오버피팅을 감소시키고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때 각 모델 사이즈에서 디프 어그멘트를 적용한 결과를 보시면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성능 차이는 모델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커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 B는 레귤러이제이션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측정하게 되는데, 그래프는 레귤러이제이션을 아무리 세게 적용을 하여도 디프 어그멘트가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여기 감마 값이 있는데, 감마가 높일수록 더 센 레귤러이제이션인 거죠. 여기 0.1임에도 불구하고 얘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걔네 학습을 위한 어그멘테이션 기법, 디프 어그멘트를 제안하였고요.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셋이나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크기, 그리고 로스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수가 부족할 때 향상폭이 크다는 것을 보여 필사에서의 제너레이션에서도 사용하기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겐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 논문을 저는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기법을 사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더 질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입니다. 모델은 스타일겐 2를 이제 사용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핵심인 이제 디프 어그멘트 기법인 어그멘테이션 코드에 대해서만 살짝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get output 4라는 것은 해당 뉴럴넷의 이제 로직 값을 구하는 거고, 이제 D나 G는 당연히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얼에 디프 어그멘트를 적용해서 이제 D에 넣어서 이제 로직 값을 구하면 여기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D에 어그멘트를 적용한 X, 이게 원본 이미지, 이거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은 이제 페이크 이미지는 이제 GZ잖아요. GZ에 어그멘트를 적용한 T, 그 다음에 이거를 D에 넣어서 페이크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 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요 수식을 보시면 이제 여기 D, T, G, Z 요것이 이제 페이크 스코어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로스 펑션에 넣는다. 펑션에 넣으면은 이제 G 로스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D 로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데이터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리얼 데이터의 스코어를 마이너스 붙여서 넣게 되면 D에 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는 이렇게 되고 제너레이터의 로스는 이렇게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법 자체는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없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어떤 시점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데이터 로드 타임에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트레이닝 타임에,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 기법 자체를 보존을 해서 세 군데에 이제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타임에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터에도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영향이 전파되어서 영향을 줄 수 있게 됐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얻었다, 뭐 그런 논문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